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탄입니다. 오늘은 제가 채색 이론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용어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채색을 직접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할 텐데요. 그걸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하는 말들을 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그리고 채색을 제가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빗이 있거든요. 그 빗의 색상이라던가 그 빗의 색상이 왜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림자는 왜 그런 색깔인 건지 다 제가 그런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처음으로는 제가 색조, 채도, 이 명도 요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뭐 채도, 명도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포토샵 상에서는 색조를 H, 채도를 S, 명도를 B로 표시를 합니다. 색조는 이렇게 풀어서 써보자면 이 포토샵에서는 H로 표시를 하고요. 채도는 Saturation, 그리고 명도는 Brightness. 이렇게 해서 그 앞 글자만 따와가지고 HSB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봐 이 컬러 피커랑 이 컬러 창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놔뒀어요. 보시면 여기 H, S, B 요걸로 여러분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그때 포토샵 강의를 했을 때 채색 후반 작업할 때 여러분이 이걸로 조정을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금 이제 슬슬 오래된 일이라 여러분이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막 왔다 갔다 휴랑 이런 거 조절하면서 색감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그거에 대한 뭐 휴를 쓰진 않지만 이 컬러바에 여기 H가 같은 H가 써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색조, 채도, 명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색의 3요소라고 불러요. 네, 색의 3요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례차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여기 툴바 보시면 툴바에 이게 종이 2장 붙어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컬러 피커가 이렇게 뿅 하고 뜨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휴를 보시자면 휴는 여기 가운데 부분, 요 막대 부분이 지금 이 컬러 피커 상에서는 휴거든요. 자, 여기 막대 부분에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자, 이 오른쪽에 지금 뉴하고 큐렌트 뭐 이게 써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 있던 색상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 컬러 피커 상에서 새로운 색을 찍으면 지금 여기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색이 변하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여기 오른쪽 위에가 파란색이 됐다가 하늘색이 됐다가 녹색이 됐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바뀌면서 지금 이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란색, 뭐 하늘색, 초록색 이 각 색의 기본 색들, 기본 명칭들, 기본 초록색, 파란색, 뭐 휴나 세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색상 자체를 의미하는 게 색조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바꿔서 원하시는 색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네모난 판에서 여러분이 채도하고 명도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채도하고 명도를 찾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면 여러분이 채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시면 여러분이 명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움직여 볼게요. 자, 색이 희연멀건했다가 화연멀건했다가 점점 이렇게 색이 선명해지면서 원래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녹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색의 선명도를 얘기합니다. 채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뭔가 채도가 너무 촌스럽다. 여러분 나중에 할 텐데 그 색 중에 원색, 빨간색, 노란색, 뭐 파란색, 뭐 그런 원색 애들은 이렇게 채도가 끝까지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인데 여기 오른쪽 벽에 붙어 있다. 오른쪽 벽 위쪽에 붙어 있다. 아, 내가 지금 촌스러운 색상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뭐 얘를 내려주신다던가. 예, 그렇게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채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진해지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살짝 그런 채도가 빠지면서 흰색이나 혹은 회색이 끼게 돼요. 색상에 지금 획기가 들어가면서 약간 텁텁해지면서 탁해지고 있죠, 색상이.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위에 있는 왼쪽으로 가면 흰색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왼쪽으로 가면 약간 진한 회색이 되면서 점점 검정색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그러면서 위아래로 제가 지금 조금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를 명도라고 합니다. 브라이트니스. 빛이 있고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밝아지는 색상이 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불을 껐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 끄면 뭐 채도가 있든 없든 뭐 색상이 밝든 안 밝든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맨 바닥에 닿으면, 맨 끝에 닿으면 무조건 검정색이 됩니다. 위에 닿으면 여러분이 채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래는 다 그냥 검정색이 되니까 명도는 여기 밑바닥이 제일 어두운 색상,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약간 점점 더 밝아지는 색상,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여러분이 이거를 움직여 주시면 채도는 높아지고 명도는 떨어지는 색상이 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채도도 밝고 명도도 조금 높은, 네, 그런 색상이 되죠. 왼쪽으로 가면 채도도 낮고 명도도 되게 밝은, 그리고 아래는 그 반대가 되겠죠.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더 밝고 선명한 색, 왼쪽 아래로 갈수록 더 탁하고 어두운 색, 네, 그렇게 된다 생각하시고 그냥 원하시는 색을 그냥 찍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 여기 보이죠? 네, 해서 원하시는 색을 찍어서 쓰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채도하고 명도 부분을 컬러 피커상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하시다가, 혹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피드백을 조금 뭐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림 의뢰를 받았어요. 핑키핑키한 곰돌이를 그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핑크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곰돌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의뢰인한테 여러분이 보여줬더니 의뢰인이 막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너무 칙칙한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한 핑키핑키하고 산뜻한 곰돌이는 이게 아니다. 이걸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컬러 피커 요거를 꺼내가지고 여러분이 약간 밝게 막 이렇게 요 색도 해보고 요 색도 해보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더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패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컬러 패널입니다. 자, 컬러 패널인데 이것도 포토샵 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윈도우 창에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컬러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컬러를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이게 이 컬러 패널인데,
이거는 컬러 피커랑 달리 이렇게 막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조절을 하시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칙칙한 곰돌이를 색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약간 선명하게 하시려면, 좀 화사하게 하시려면 섀도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높여주면 되겠죠? 섀도우 이 S바를, 여기에 보이는 지금 S바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더 채도가 있는 색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주니까 약간 핏빛 곰돌이가 됐는데, 이거는 원하는 색상이 아니래요, 의뢰인이. 그러면 약간 핑키핑키한, 원래 원색이 아니라 약간 파스텔 톤이나 그런 부드러운 색상 같은 경우는 명도도 같이 높아진 상태에서, 명도하고 채도가 두 개가 같이 높아야지 약간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브라이트니스를 살짝 조정을 위쪽으로 올리고, 세츄레이션 지금 채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뽀송뽀송한 그런 핑키한 색상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그런 핑크색의 곰돌이를 그려줬더니 그제서야 되게 의뢰인이 만족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 모르시면 사실 여기서도 뭐 조정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조절을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내가 채도만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여기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뭐 명도가 조금 같이 떨어진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바를 여러분이 이용하셔가지고 작업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용어 중에 탁하다, 그런 부분은 채도와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용어예요. 회색이 낄수록 탁해지거든요. 근데 이 세츄레이션 바가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회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랑 빛을 좀 주세요, 빛을 좀 더 더해주세요 하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를 살짝 올리셔가지고 빛 부분을 여러분이 뭐 조금 추가를 해주신다던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쪽에 가가지고 뭐 한색이나 난색이나 그런 것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서, 뭐 색감을 조금 따뜻하고 더 선명하게 바꿔주세요, 아니면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만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막 요청을 들었을 때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뭐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색상원에 대한, 색상의 전체 체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지금 먼셀에 이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삥 여러 가지 컬러들이 다 둘러싸고 있죠? 이걸 보면서 제가 유사색과 보색, 그리고 한색, 난색, 중성색,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안에서 한색은 뭐고 난색은 뭘 뜻하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20가지의 색을 딱 3가지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모두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여기 제가 이름 써놓은 이 컬러들, 빨강, 노랑, 파랑, 이게 이렇게 3개를 합쳐서 세계 삼원색이라고 부릅니다. 빨강, 노랑, 파랑. 여러분이 원색 색깔, 원색은 너무
잘못 쓰면 촌스러워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원색이 바로 빨강과 노랑, 파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주 색깔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많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색을 만드냐면 이 빨강과 노랑 요것들을 혼합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CG를 사용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수작업을 하신다던가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물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란색과 빨간색과 이 노란색을 잘 섞어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어떤 색이 나온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주황색이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과 파란색 요거를 섞으면 뭐가 되는지 얼추 감이 좀 잡히시지 않나요? 네, 녹색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 녹색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레드하고 파랑 요것도 섞어봐야겠죠. 자, 이거하고 이거 섞으면 여러분 뭐 나온지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보라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빨강과 노랑, 파랑을 섞어서 중간에 있는 컬러들을 조금 만들어 봤어요. 보라색하고 녹색하고. 자, 그러면 나머지 색들도 여러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빨강하고 노랑을 섞어서 주황, 보라, 녹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색깔들까지는 여러분이 채도를 조금 높게 써주시면은 확 눈에 띄는 그런 색이거든요. 이제 색상들이 조금 많이 섞이면서 조금 마일드하고 뭐 그런 색상들로 조금 바뀌게 됐는데, 이런 색들까지는 여러분 쓰실 때는 아주 눈에 띄어야겠다 싶은 그런 포인트 컬러 외에는 여러분이 쓰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색깔들, 그거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자주색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 색상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노란색하고 이 녹색하고 섞으면 당연히 연두색이 나오겠죠? 조금 따뜻한 풀색, 연두색이 나올 거예요. 자, 파란색하고 녹색을 조금 섞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록색, 이렇게 청록색이 나오겠죠? 보라하고 파랑 섞으면 남색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름이 약간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0색깔 넘어가서 나머지 20색까지 가면 뭐 무슨 노랑 연두, 뭐 풀색, 뭐 연지색, 남청색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막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많이 쓰는 색상들일 거예요. 한 요 정도까지가, 한 10색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익혀두시면은 조금 익숙하시게, 능숙하게 조금 써야 되는 그런 색상이라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섞어서 되게 많은 색상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로 가셔가지고 유사색과 보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사색은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이거랑 비슷한 색깔이란 뜻이겠죠. 이 빨간색 옆에 바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런 색상들, 그리고 뭐 주황색이면 주황색 옆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런 비슷한 색상들, 10색으로 보자면 뭐 주황색이면 빨간색, 노란색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곁에 있는 비슷한 색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색 같은 경우는, 자, 이 색상안을 괜히 이렇게 동그랗게 굴린 게 아니고 이 보색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준 걸 거예요. 이 보색은 여기에 있으면 아예 이 색상안의 반대쪽, 이 빨강의 아예 반대에 있는 색상은 청록색이죠. 그래서 빨강하고 녹색 이렇게 반대의 색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보색으로 조금 많이 사용하는 색들이, 저는 이제 보라하고 연두 색상, 요 색상, 이 색상이 조금 저는 뭐 보색 대비할 때 조금 많이 쓰는 그런 색상이고, 그리고 주황색하고 파란색, 요거 보색, 이런 식으로 아예 반대쪽에 여러분 이렇게 위치한 색상들도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여러분이 컬러를 칠하실 때
메인 컬러를 여러분이 잡으실 거예요. 막 이렇게 옷에다가 뭐 상의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전체를 옐로우 컬러의 톤으로 이렇게 캐릭터 의상에 색상을 잡았다면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포인트 부분에 뭐 목걸이를 차고 있다던가 리본이 있다던가 눈에 띄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보색을 사용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전체가 이렇게 비슷한 색상인데 이 보색이 눈에 딱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색상 지정을 하실 때 포인트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뭐 보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자체만으로 약간 상징이 되어 있는 그런 색들도 좀 있어요. 빨간색과 여러분 청록색.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죠? 이거랑 금색이랑 은색 진짜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이거 크리스마스 때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그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색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색상 자체를 약간 통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유사색을 쓰면 아무래도 비슷비슷한 컬러니까 스무스하게 전체적으로 컬러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색 계통으로 여기 색상을 막 발라주시면 색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색이 이렇게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충돌을 일으키고 확 그래서 눈에 더 잘 띄는 그런 색상이 되거든요. 그런 컬러가 필요할 때 그런 약간 여러분이 캐릭터 설정을 하실 때 뭐 온화한 그런 캐릭터한테는 좀 이렇게 유사색으로 사용해 주시고 톡톡 튀고 성격이 좀 유별나다 그런 애들한테는 이런 보색 계통의 색상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보색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 주황색하고 이 푸른색 이거는 저는 다른 색상들에 비해서 조금 스무스하게 좀 잘 어울리는 보색이라고 생각해요. 이 컬러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는 약간 석양이 질 때의 노란빛 그 다음에 이거는 푸른 바다 색상이라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들이 좀 떠올라지는데 얘가 아무래도 난색의 대표 색상이고 얘가 한색의 대표 컬러이다 보니까 요 노랑 파랑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약간 야외 색상을 표현해 주실 때 조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뭐 그림 같은 것들을 조금 색이 예쁘게 들어간 그림 같은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 노란색과 푸른색을 되게 조화롭게 잘 쓴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색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고 상징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컬러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보색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컬러 줄 때도 네, 여러분이 유용하게 이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한색, 난색, 중성색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를 여러분이 어렴풋이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색은 차가운 색을 뜻하고요. 차가운, 한기가 드는 한색. 그 다음에 난색은 따뜻한 색상을 뜻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드는 색상. 그런 난색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중성색은 이도저도 아닌 색상을 중성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보셔도 이 한색과 난색, 중성색을 좀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난색은 여기 빨강색에서 노란색, 여기까지의 영역까지 제가 노란색으로 조금 표현을 해둘게요. 여기까지가 난색입니다. 불을 떠올리시면 돼요. 불의 색과 비슷한 색상들. 네, 그거를 여러분 난색이라고 하고요. 한색은 반대로 여기 초록색부터 남색까지 요 정도까지를 한색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네, 얼음이 떠오르는 그런 푸른 색상 네, 여기까지를 한색이라고 하고 자 나머지 부분
제가 이거는 그냥 대충 여기 중성색,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 요것들을 중성색이라고 합니다. 자, 난색, 중성색, 한색, 요렇게 여러분이 배워봤는데, 이번에도 의뢰인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림이 자기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바다를 한 장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그려줬어요. 막 이제 엄청 영혼을 담아가지고 바다를 막 그려줬더니 의뢰인이 막 보면서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한 바다는 이런 바다가 아니다. 조금 따뜻하면서 아련하면서 뭔가 몽환적이고 약간 그런 바다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아, 따뜻한 바다? 푸른색인데 따뜻한 바다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 거예요. 근데 같은 파란색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색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쪽 남색으로 갈수록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파란색이고, 조금 여기 스카이 블루에 가까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자, 여기에 여러분 이 푸른색에 조금씩 노란색을 조금 더해보세요. 자, 이 푸른색에 여러분이 노란색을 조금 더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차가운 기운이 누그러들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네, 그런 색상의 노란색이 되거든요. 조금 약간 연두나 이런 푸른색 쪽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쪽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중에서도 이 왼쪽에 남색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좀 더 차가운 느낌의 그런 바다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분 여기다가 뭐 살짝 노란색을 끼얹어가지고 석양이 조금 이렇게 물드는 것 같은 그런 바다를 그려주시면 의뢰인을 아주 만족시키면서, 네, 여러분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빨간색이나 요 노란색, 주황색에도 따뜻한 빨강이 있고, 그리고 차가운 노란색이 있고, 노란색인데 약간 요 연두색 쪽으로 가면 조금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빨간색이라도 요쪽 주황색으로 가면 더, 근데 원래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원래부터 난색 계통이라서, 네, 얘네들은 또 원래부터 한색 계통이라서 그게 의미가 조금 많이 없긴 하지만, 같은 빨강이라도 이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면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색상이 되겠죠? 그렇게 이 색상환 안에서 여러분이 느낌적인 느낌의 그 색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색상환 안에서 정말 많은 색상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한색 계통이 드는 색상으로 컬러 톤을 조금 다운시켜 주세요 뭐라거나, 아니면 난색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난색 계통의 색을 조금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네, 그럴 때 여러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요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색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채색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색을 정하고, 그리고 명암의 색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먼저 스케치를 마친 후에 밑색을 깔고, 그 후에 명암을 셀식으로 투톤으로 해서, 예, 그 사이에 채색을 중간 톤을 조금 풀어나가면서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채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어떤 색을 찍는지, 그리고 어둠은 얼마나 강하게 줘야 할지, 이 부분이 제가 채색을 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채색이 완성까지 가는 시간이 뭐 길어지기도 하고 조금 짧아지기도 하고, 다른 무엇보다 색에 따라서 입체감이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림을 채색을 하실 때 작업을 다 하시고 보면 어떤 그림은 채색을 하고 나서 조금 밋밋하고 평평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는 대부분 초반에 색 선정을 할 때 잘못해서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색 선정이 원인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 색 선정이 채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서 한 30% 정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 정도로 이 색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하시려면 먼저 조명에도 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여기 왼쪽에 조명은 지금 형광등이고 오른쪽은 지금 약간 태양빛 아래에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세팅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 개의 하얀 탁구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탁구공에 비치는 색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자 부분은 빛이 닿지 않는 명암의 부분이라서 두 가지의 색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기본 톤들, 요 기본 톤의 색상이 지금 살짝 다르죠. 이 기본의 흰색 빛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푸르스름하거나 아니면 원래 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색상을 띠게 해주는 흰색에 가까운 그런 빛이 형광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양빛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 톤에 태양이 약간 흰색보다는 노란색? 노르스름한 아이보리색이나 그런 색상에 조금 가깝기 때문에 기본 물체의 색상 더하기 요런 태양의 빛깔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태양빛은 이 기본 톤 외에도 시간이나 아니면 대기질에 의해서도 또 많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이 일출이나 일몰 이런 때의 태양을 보시면 빛의 색상이 굉장히 뭐 노란색이라던가 오렌지색 혹은 붉은색에 가까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정오에 그 태양빛이 있을 때는 노란색이 조금 거쳐지면서 흰색이나 아이보리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는 붉은색에서 완전히 지면 이제 푸르스름한 그런 초저녁의 색상으로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서 야외에 있는 물체는 빛의 색을 다 다르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두 장의 사진,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 그 색상차를 여러분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색상차 외에도 그 실내와 실외에서 물체가 빛을 받게 되면 보이는 그런 특징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요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노란 기운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기본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색상, 그냥 흰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빛을 받아서 지금 원래의 색상보다는 조금 밝고, 그리고 노란빛이나 흰빛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태양이 비치는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로 봤을 때는 곧바로 이렇게 약간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봐서는 지금 정오의 태양인 것 같아요. 정오의 태양은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 외에도 좀 흰색이나 노란빛 이런 식으로 그런 색상이 물체에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는 광량이 되게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맺히는 그림자를 이렇게 보시면 그림자가 아래쪽에 맺히고 나서 끊기는 이 영역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조금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내에 찍은 이 사진에서는 요 들어간 그림자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맺혀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조명의 방향도 두 그림이 굉장히 확실하게 보이는 게 좀 차이가 납니다. 얘는 조명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어떤 방향인지 되게 잘 보이는 반면 실내에서 찍은 요 사진은 조명이 어떤 방향에서 오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요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빛을 한쪽 방향에서 쏘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강하게 지지 않도록 인물 사진을 좀 부드럽게 찍어내는 그런 촬영 방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서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내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빛을 강하게 찍지 않고 부드럽게 했을 경우에는 이미지 전체 그리고
캐릭터의 얼굴의 윤곽이 뭐 광대뼈라던가 코에 그런 뭐 드러나는 그림자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나오는 반면 조금 평면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채색이 되게 되고요. 저는 요 오른쪽 방법으로 채색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림자가 되게 강하게 지는 반면 색도 그림자의 색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명도차, 채도차도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반면 입체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방법으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본인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채색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빛의 색상을 쓸 때도 뭐 흰색, 회색, 푸르스름한 그런 부드러운 채도가 강하지 않은 색을 좀 쓰면서 색을 쌓아 올리는 반면 오른쪽 그림은 뭐 흰색이나 회색처럼 채도가 떨어지는 색보다는 조금 난색에 가깝고 그리고 명도가 확실한 그런 색상으로 빛을 처음부터 강하게 빛 방향이나 그림자를 강하게 그렇게 설정을 하고서 채색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색을 쓰실 때도 이 기본 푸른색을 쓰실 때도 이런 파란색이 아니라 여기에 살짝 따뜻한 노란색 계통의 난색을 더해서 이 푸른색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런 푸른색 안에서도 차가운 푸른색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푸른색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 컬러 피커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컬러 피커에서도 차가운 푸른색, 남색이나 보라색 쪽으로 가면 조금 차가워지고 그리고 노란색이나 붉은색 이쪽으로 갈 경우에 조금 더 따뜻한 그런 푸른색을 여러분이 색이 띄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 톤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난색을 조금 더해서 더한 기본 톤을 여러분이 색 선정하실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조금 더 따뜻한 빨간색, 녹색도 조금 더 따뜻한 그런 녹색으로 이렇게 기본 톤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을 제가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제 그림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그림을 보실 때는 이 색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 발라져 있는지 알아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색이 예쁜 그림이라던가 여러분이 약간 따라하시고 싶은 영향을 받고 싶은 그런 그림이 있다면 색을 직접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이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그리고 색을 이렇게 옆에다가 찍어서 칠해서 하면은 생각했던 색이랑 다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여기 제가 피부색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네모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그려놨어요. 지금 이게 기본색이고 이게 이 캐릭터의 피부톤의 기본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두운 톤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어두운 톤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라색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생각보다 이 명암 톤에 조금 차가운 보라색이나 푸른색이나 그런 톤들을 조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는 피부 기본 톤을 찍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색은 아마 조금 더 주황빛에 가까운 이런 살색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기본 톤을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살색이 이거보다는 좀 더 노란빛에 가깝죠? 저는 살을 칠할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고 그리고 중간 톤에 있는 약간 핑크톤이나 이런 것들로 살의 생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톤과 그리고 어두운 톤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 태양 아래에 있는 그걸 기준으로 색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제가 돌아가가지고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본 톤에는 조금 더 노란색이 추가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빛이 차단된 이 기본 톤의 어두운 면을 한번 봐보세요.
어두운 면 톤의 색상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빛은 기본 조명의 색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지만 어두운 부분은 어차피 빛이 차단이 된 거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보통 차가운 색, 푸른색의 그런 느낌을 좀 띠게 돼요. 제가 실외에 있을 때 여기 밝은 여러분 이거 혹시 제가 앞에서 노란색의 보색, 노란색과 이 주황색의 바로 보색 쪽에 푸른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색이 붙어 있게 되면은 색이 충돌을 하면서 더 눈에 잘 띄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 색 선정을 할 때 이 기본 톤을 약간 노랗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그림자 부분, 이 그림자 부분에 푸른색 느낌을 더 많이 더해줘서 두 개가 좀 대비를 일으키게 그렇게 조금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기본 톤에 어두운 톤을 보시면 피부톤을 칠하실 때 이 주황색에다가 조금 더 이제 어두운 톤을 칠하세요 이러면은 약간 요렇게 갈색 톤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갈색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붉은색 계통 쪽에 있기 때문에 붉은색 계통, 노란색 계통이 있으면 제가 어떤 계통이라고 했죠? 난색 쪽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난색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색차가 그렇게 대비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한 색이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것보다 명암이 기본 톤과 대조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톤은 약간 옐로우 톤을 넣어주고 그리고 어두운 톤은 약간 푸른색이나 보라색, 파란색 이런 색을 기본 톤에다 조금 더해서 명암 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게 왼쪽이 피부톤인데 오른쪽에 이거 흰색을 한번 봐보세요. 흰색의 어두운 톤도 약간 보라색. 흰색의 여러분이 어두운 톤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약간 이렇게 회색을 칠하세요. 흰색에다가 옆에다 회색을 칠하시거나 아니면 흰색의 어두움을 칠하라고 하면은 하늘색을 많이 칠하시거든요. 뭔가 이거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칠을 해보셔서 그런지 만약에 흰색의 어두움 칠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흰색 아니면 회색을 칠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흰색의 명암을 더 돋보이게 해줄 색상은 보라색이나 약간 푸른색이 들어간 회색 계통. 회색 중에서도 약간 붉은색 톤 쪽에 있는 회색이 있고 그리고 푸른색 톤 쪽에 있는 회색이 있고 보라색 톤 쪽에 있는 회색이 있어요. 우리 아까 그 먼셀의 색상원 봤잖아요. 색상원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빨간색이나 노란색 쪽으로 가면은 더 따뜻한 파란색 그리고 남색이나 보라색 쪽으로 가면 더 차가운 파란색이 있듯이 이 회색에도 수많은 다른 색 계통의 회색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원하는 회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노란색 계통의 회색을 여러분이 발라주시는 것보다는 이런 회색을 발라주시는 것보다는 푸른색이나 보라색 쪽으로 이동하셔서 이렇게 회색을 발라주시면 이 기본에 있는 기본 밝은 색의 노란색이 살짝 들어간 기본 톤과 대조를 이루면서 얘가 더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봅니다. 색차가 나고 대비가 확실하다는 거는 입체감도 그만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색들도 한번 찾아볼게요. 초록색. 저는 색을 쓸 때 약간 요 초록색이나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원색 계통의 색을 쓰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통 초록색은 잘 칠하지 않아요. 진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냥 빨강색, 녹색 딱 정통의 그 색상을 잘 칠하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그 색에서 살짝 비껴나간 색상을 제가 선택을 해서 녹색을 발라줘요. 지금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청록이 들어간, 민트가 들어간 그런 색의 녹색이죠. 제가 원래 녹색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칠하는 바로 그런 녹색일 텐데, 이 녹색에서 여러분이 녹색을 칠한다고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약간 이 기본 톤을 조금 더 따뜻한 색 쪽으로 좀 이동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좀 연두색이라던가, 그리고 녹색을 쓰실 때는 채도도 조금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 원색의 경우에 채도와 명도 두 개가, 명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채도가 높아진 상태, 원색에서 채도가 높고 명도가 낮은 상태, 이렇게 가면 색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지금 이 녹색보다도 이 녹색이 더 강렬해지죠. 그래서 원색에서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이 살짝 채도를 조금 빼주시고 명도도 조금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리고 조금 따뜻한 색 계통 쪽으로 여러분이 이동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이 색상을 써주시면 지금 약간 연두색 계통 쪽으로 조금 변했는데, 자, 이 초록보다 이 초록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좀 나죠? 이렇게 쓰셔가지고 기본 톤 바르실 때는 여러분이 명도를 조금 더 올려주시고, 그리고 휴도 이렇게 난색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초록색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조금 밝으면서 초록색인 것처럼 안 보이는 이런 색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명암을 넣을 때 명암을 조금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이 색차가 조금 크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다 칠하고 나면 얘가 정확하게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맨 처음부터 이렇게 초록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여러분이 초록색을 바르면 색이 많이 부담스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빛을 강하게 쓰실 때는 기본 톤을 조금 약하게, 기본 톤 자체를 따뜻한 색에서 조금 명도가 있는, 빛을 조금 머금은 그런 색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에, 이게 초록색이 아니고 약간 청록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이 청록의 어두운 톤을 한번 봐보세요. 이 청록의 어두운 톤을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보통 이제 청록을 여기다가 어두운 톤 하시면 명도를 이렇게 낮추세요. 명도 낮추고 채도는 그대로 두고 명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채도를 오히려 더 끌어올린 상태에서 명도를 낮추시거나, 그렇게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색차가 나기는 하지만 이 어두운 톤이 너무 강해지고, 제가 이후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어두운 톤이 강해지는 게 바로 타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강해지고 색도 조금 라이트하고 산뜻하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 전체 채색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어두운 톤을 제가 한 걸 보시면 한색 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이 휴가 조금 이동을 했죠. 요 휴가 조금 이동한 게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컬러 피커 상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기본색, 이게 어두운 색인데 푸른색 쪽으로 지금 휴가 아예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명도하고, 명도는 그렇게까지 낮진 않고 채도도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어두운 톤을 잡아서 넣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안 그래 보이지만 여기 이 색을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카락에 어두운 톤이 이걸로 표현이 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검은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검은색이 지금 검은색이 아니고 회색이죠. 검은색이 기본 톤이에요, 이게. 검은색의 기본 톤인데 지금 완전 검은색이 있지 않죠? 여러분 색상을 칠하실 때 완전 검은색, 완전 흰색, 그거는 여러분이 그 채색을 하실 때 좀 조심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되게 아껴두셔야 돼요. 언젠가 쓰실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쓸 가능성이 많지 않고, 실제 사진이나 그림들을 찍어보시면 이런 극도의 검은색이나 극도의 흰색이 많이 찍혀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고, 제가 찍은 여기 검정색의 기본 톤을 보시면 회색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두운 톤을 한번 볼게요. 어두운 톤은 약간 차가운 색 쪽으로 조금 많이 이동했죠? 제가 어두운 톤의 채도를 지금 많이 너무 높여놔서, 자, 여러분 이게 채도가 안 보일 것 같지만 어두운 톤에서 채도를 이렇게 높인 것과 낮춘 거, 이게 확실히 확연히 조금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어두운 톤에서 얘가 더 강렬한 색이죠. 지금 제가 이거 찍어둔 거는 채도가 조금 너무 강하니까 이 정도 색상으로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검은색 있고, 검은색의 어두움은 명도가 조금 내려가 있지만 채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색상으로, 하지만 푸른색 계통의 이렇게 휴가 움직인 그런 색상을 사용하도록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밝은 색을 칠하실 때는 이 기본색이 워낙에나 밝으니까 여기 어두운 톤을 여러분이 진하게 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하게 어둡게 하시면 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검정색이나 아니면 푸른색처럼 원래부터 되게 강하고 어두운 색들이 있거든요. 푸른색은 여러분 빨간색과 같은 색이라도 조금 더 명도가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이야. 그런 색상 자체에 어두움 차도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부터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그런 검은색이나 푸른색 이런 것들을 움직이실 때는 이 검은색이 너무 검해지면 안 되니까, 이 명암이 너무 검해지면 안 되니까 기본 톤 자체를 밝게 조금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푸른색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색 자체를 조금 밝게 올려주시고, 이 푸른색은 어두운 부분이 이미 파란색이죠. 어두운 부분에 우리가 한 색을 넣어서 기본 톤이랑 조금 차이를 내주려고 해도 얘가 원래부터 약간 푸른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본 톤을 약간 노란색 느낌이 더 나게, 자, 여기서 노란색 느낌이 나게 하려면 이런 푸른색에서 약간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요 노란색 쪽으로 살짝만 이동하셔도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노란색 쪽으로 이동할수록 더 따뜻한 느낌이 나죠? 푸른색 쪽으로 여기 위에 푸른색, 남색 이쪽 보라색 쪽으로 이동할수록 좀 더 차가운 느낌이 나는 그런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를 조정하셔서 기본 톤은 조금 더 색을 변화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어두운 톤은 그냥 여러분 명도하고 채도만 조금 낮추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의 경우, 빨간색은 얘는 빨간색, 노란색 이런 애들은 원래부터 기본 톤이 조금 따뜻한 빛을 조금 머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명암에서 조금 푸른색이나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셔가지고, 푸른색, 보라색 이런 쪽을 좀 넣어주셔서 어두운 톤을 여러분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을 여러분이 많이 관찰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의 색을 많이 관찰해보시고, 초반에는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연습용 그림에다가 남의 그림 색상을 찍으셔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봐야, 아, 원래는 내가 생각했던 색은 이게 아닌데 원래 이 색으로 내가 채색을 해보니까 전혀 상상과는 좀 다른 색이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세팅을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 맞춰주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설명드린 게 지금 다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림에 적용한 것까지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빨간색의 색상, 그리고 이 색상에 어두운 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칠을 한 거를 제가 컬러 피커상에서 이렇게 좀 찍어봤어요. 이 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휴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는 그대로 있죠. 여기는 그대로 있고 채도는 높아지고 명도는 조금 낮아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원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채색을 하시면 지금 이 색을 제가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 기본 톤에다가 이 색상을 이렇게 하시면 색이 색차는 굉장히 강하지만 좀 많이 나 있지만 색이 되게 강렬해 보이죠? 그나마 기본 여기 붉은색이 조금 제가 채도를 좀 많이 빼놨어요. 기본 붉은색에 채도를 좀 빼놓고 그 다음에 명도도 살짝 높여놓은 상태라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데 제가 여기다가 원래 그 빨간색을 조금 넣어볼게요. 보통 이제 빨간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칠하는 그 색상을 이렇게 넣으면 이 기본 톤도 엄청 빨갛고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톤도 강하고 채도가 높아서 색이 확 되게 부담스럽고 좀 촌스러운 그런 색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은 반면에 색이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리고 그림자 톤의 색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림자 톤의 색상이 오히려 약간 이 원이 움직이는 거랑 위에랑 달리 왼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차이를 보시면 이 빨간색의 휴가 아래쪽으로 파란색을 향해서 조금 내려가 있죠. 이런 식으로 휴가 조금 움직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채도를 빼줬어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채도를 빼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명도 자체는 얘보다는 살짝 더 높게 그런 식으로 잡혀있는 색을 제가 여기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두움을 조금 적용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빛과 어둠이 분리가 돼 보이고 차이가 클수록 입체감이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 색상에 제가 붉은색을 조금 빼볼게요. 붉은색을 약간 이렇게 제가 약하게 한번 칠해봤어요. 약하게 칠하면 맨 처음 그림에 비해서 훨씬 뭔가 약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기본 톤과 어두운 톤의 색차를 좀 강하게 내주는데 그 강하게 내주는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게 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채색을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어둡고 까마니까 이 안쪽의 명암을 여러분이 묘사를 하시려면 점점 더 검은색 쪽으로 좀 가야겠죠? 검은색 쪽으로 가서 검은색을 이렇게 조금 살짝 칠했는데 검은색을 칠해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명암을 내가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줬는데 자,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안쪽으로 갈수록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검은색을 써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 묘사가 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점 더 이 검은색을 바르시다 보면은 색이 강해지면서 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탄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번한다는 겁니다. 색이 진해지다 못해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색이 다른 색들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너무 튄다던가 좀 부담스러워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까매지는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까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어두운 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강하고 채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명암을 더 넣어주려면 깜장색을 쓸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여기다가 제가
명암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채도 넣고 조금 더 명도 이렇게 낮추셔서 이 정도만 이렇게 색을 좀 발라주셔도 내가 묘사한 게 잘 보여요. 이렇게 내가 묘사를 한 게 색을 검정색까지 올리지 않아도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검정색을 조금 쓰실 일도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마무리 하실 때 여러분이 약간 외곽 근처에 이렇게 진짜 어두운 색상으로, 이 어두운 색상도 사실 완벽하게 100%에 가깝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니까 포인트 주는 색상을 찍으실 때는 좀 이렇게 진짜 진한 색상으로 여러분이 채색을 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이 이 어둠에서 찍은 요 검은색, 이 검은색도 지금 잘 보이시죠? 여기 이 그 명암 색상부터 어둠으로 넘어가는 검정색까지 넘어가는 이 단계가 다 차례차례 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 어둠에서의 입체감도 되게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넘어가면서 끝나는 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진하게 만약에 칠을 하시면 이거랑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으시면 여기에 색상도 이렇게 뭉개지게 돼요. 색이 타는 색의 특징은 또 되게 잘 뭉개집니다. 뭉개져서 구분도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제가 여기 명암을 넣을 때는 명도나 채도 차로 해서 넣어주지 마시고 슈의 그 따뜻하고 차가운 그 보색의 그 느낌을 이용하셔가지고 온도차를 내주시면 됩니다. 빛과 어둠의 색차를 내주시는 게 그게 여러분의 묘사를 제일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제가 색 선정이 중요하다는 이유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실 텐데 막상 여러분이 색을 평소 때 본인이 이렇게 선정하던 찍던 색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색에서 내가 다르게 하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색이 달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기준이 좀 있지 않고 내가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척도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컬러 피커 요 창을 여시거나 아니면 요 컬러 바를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요 컬러 바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긴 하거든요. 여셔서 자, 이 원과 여기 어두움 쪽에 그 움직임의 요 간격을 한번 보세요. 간격이 보통 간격이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흰색 같은 경우는 무채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제가 푸른색이 들어간 회색, 뭐 붉은색이 들어간 회색, 파란색이 들어간 회색으로 되면 채도가 있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채도가 기본적으로 되게 강한 색상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로 떨어집니다. 푸른색도 왼쪽 아래로 조금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색이 떨어질 때 이게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거를 잘 주의해서 살피세요. 일자로 떨어지면 명도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채도만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명도도 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흰색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살짝 더 올라오거나 그런 상태로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 거리차도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너무 약하게 나 있지 않은지. 이게 보시면 되게 색 찍어보시면 한 요 정도밖에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명암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채색하실 때 진행을 계속해도 뭔가 완성까지가 잘 안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초반에 이거를 여러분이 강하게 잡아주셔야 채색 완성까지 입체감이 조금 빨리 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과감하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과감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칠을 좀 해보시면 이거 이 정도로 하면 내가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하면 이거 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눈 딱 감고 이 정도까지 움직여야지 하고서 좀 이렇게 넓게 이동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슈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색을 정확하게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과제 파일을 하나 드릴 거예요. 구의 기본 톤과 어두운 톤, 명암 톤 몇 개가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구를 드릴 텐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주요한 색깔들, 흰색, 그리고 검정색,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우리 아까 색상환, 20세기 색상환에서 봤던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10가지 색들 있죠? 파랑, 남색, 연두, 보라, 요런 색들을 여러분이 기본색을 찍어보시고 거기에 어두운 색까지 한번 여기다가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색상을 선정하는 것도 직접 해보셔야지 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연습할 기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원색에 가까운 색상들 말고 좀 빨강에서는 핑크, 약간 연한 핑크, 파란에서는 아주 연한 그 하늘색, 얘는 아이보리, 이런 색상들에도 어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원색의 색이랑 요 움직이는 방향들이 다르거든요. 오히려 어두운 부분에서 채도가 조금 올라가는, 채도와 명도가 올라가는 그런 원색이랑 반대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하시면서 그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기본톤하고 명암만 이렇게 되게 강하다 보니까 이 색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색감을 훨씬 더 풍부해 보이고 예뻐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의 채색 순서를 원기둥으로 제가 먼저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기본 흰색을 깔고 그 다음에 빛이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기본 흰색을 깔고 어두운 톤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톤으로 셀식으로 먼저 채색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 톤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중간 톤을 풀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줬는데, 보통 중간 톤을 푸실 때 이렇게 원래 뒤쪽에 있는 색이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색상으로 점점 이제 섞어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중간 톤을 만들어주는데 이 부분에다가 기존에 있던 색상들 말고 살짝 다른 색을 조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중간 톤에다가. 그렇게 하면 여기 기본 톤이 깔린 그림보다 색의 느낌, 빛의 느낌도 훨씬 더 좋아지고 색감이 전체적으로 조금 풍부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는데요. 이 색을 무슨 색을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색깔별로 이것도 색을 다르게 찍어야 되는지, 얼마나 강하게 찍어야 되는지 막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색을 한번 중간에 조금 찍어 볼게요. 얘가 회색이고 얘는 살짝 노란색이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색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여기 중간 톤에다가는 뭐 파란색이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의 색상을 찍어주지 않고, 제가 아무래도 야외에서 있는 빛을 넣다 보니까 야외에 그 태양빛이 조금 노란빛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계통의 난색 계통의 색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발라줘요. 그래서 제가 막 초록색도 발라보고 막 녹색도 해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런 색감이 조금 제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톤에 조금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색은, 중간 톤의 색은 이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노란색에서 붉은색까지 잡혀있는 요 다른 부분들 색상을 이렇게 원기둥으로 또 만들어 봤어요. 여기 흰색과 여기 흰색의 어두움 사이에는 살짝 옐로우빛이 도는 그런 톤이 들어가 있고, 푸른색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나 아니면 붉은색이 여기에 살짝 옅게 주면 좀 색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중간 톤을 잡아줬고, 그리고 검은색도 여기다가 제가 빨간색을 살짝 옅게 해가지고 붉은색을 옅게 해서 여기다 넣고, 검정색은 주황색이나 노란색들도 조금 무리 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노란색은 원래부터 약간 난색 계통이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이런 애들. 저는 요런 노란 톤일 경우에는, 이 노란 톤은 저는 한색 계통 할 때는 확실하게 약간 푸른색이나 보라색 쪽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흰색이나 약간 노란색 톤이 요런 게 조금 푸른색 톤이 잘 보이면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푸른색 옆쪽에 이 기본 노란색보다 살짝 채도가 높은 오렌지나 빨간색을 발라주시면, 그러면은 여기가 좀 자연스럽게 중간 톤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왼쪽에 푸른색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 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빨간색은 노란색을 중간에 넣어주기도 조금 애매하고 좀 그래가지고, 빨간색은 이제 그 어두움 쪽에 보라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런 색깔 톤이 좀 들어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사이에 가끔 푸른색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안 넣어주거나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그림 전체 무드를 보시면서 중간 톤을 어떤 식으로 좀 넣어줘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봐가시면서 보시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이 색감들을 넣은 거를 실제 적용 사례들을 좀 여기다가 가지고 왔어요. 이 검정색 기본 톤과 이 어두운 톤 사이에 살짝 붉은색 톤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 흰색 부분, 흰색과 흰색의 어두운 부분에도 살짝 지금 붉은색, 노란색이 티 안 나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사이에도, 다리 부분 사이에도 노란색, 주황색이 조금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얘는 붉은색 톤. 여기 핑크색에는 조금 더 채도가 높은 핑크색, 빨간색, 보라색, 약간 그런 색 정도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 그림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그림에도 이런 식으로 톤들이 추가적으로 중간에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하시지 않으시면 모르고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내가 색이 너무 좀 단조롭게 나온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이거 채색을 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이 아래쪽에다가 해놨는데, 지금 이 중간 톤이 중간 사이에 스무스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줄로 딱 보이죠? 여기에 영역이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상 중간 톤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톤으로 조금 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융화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채색을 하실 때,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파란 톤, 기본 파란 톤, 그리고 어두운 블루 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먼저 조금 풀어둘게요. 중간 톤을. 자, 중간 톤을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다 붉은색을 넣으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붉은색을 푸른색에 붉은색이 조금 더해진 색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마 붉은색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시고 오퍼시티를 최대한 낮추세요. 낮추셔서 한 10이나 20 정도, 뭐 이 정도, 10 정도로 이렇게 낮추셔서 중간을 칠하면 이렇게 칠해지는데 뭔가 아직까지도 색이 튄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는 우리 스포이드의 단축키 아시죠? 스포이드 단축키. 이거는 여러분 알트로 그냥 어떤 걸 하시던지 뭐 채색을 하시던지 붓기를 하시던지 상관없이 하시다가 알트를 누르시면 자, 스포이드 형태로 이렇게 변하면서 여러분이 색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퍼시티 10으로 해서 이거를 채색을 해뒀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스포이드를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중간 톤이 섞여있는 색상이 칠해지죠. 내가 맨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약간 보라색 톤 정도로 스무스하게 변해 있어요. 자, 이걸로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다시 중간에 톤을 알트 이렇게 찍으셔서 계속 알트 찍으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잘 섞으시면 티 안 나게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자연스럽게 색감이 예뻐지지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색이 아예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쓰실 때 주의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거는 이 중간 톤을 여러분이 한 가지의 계통의 색으로 넣지 않고 내가 뭐 빨간색으로 하겠다, 노란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난색 계통으로 하겠다. 계통으로 좀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난색 계통, 그 다음에 뭐 한색 계통으로 하겠다. 저는 한색 계통을 잘 쓰진 않지만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정했는데 노란색에는 중간 톤이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막 빨간색에는 중간 톤이 막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색깔별로 막 중간 톤이 다르게 중구난방 들어가게 채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각각의 요소들이 팔은 어딘가 저 다른 데 있고 다리는 어디 저 먼 다른 우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빛이 달라지면 공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실내에 있는 빛과 그 다음에 실외에 있는 빛이 다르고 실외에서도 아침의 빛과 그 다음에 저녁의 빛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다리가 다른 공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색을 통일을 꼭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색 계통으로 해주시는 게 색이 좀 덜 불안정하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자료로는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뭐 사실 여기 선 끝에 마지막에 선에 이렇게 어두움을 조금 넣어주는데 그 어두움에도 색을 따로 또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선 근처에.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다른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기회가 되면 또 드리도록 하고 이 중간 톤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색에 대한 이론, 그리고 제가 색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색감은 어떤 식으로 풍부하게 하는지, 빛을 어떻게 통일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실지, 빛의 색상을 통일할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봤는데요. 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좀 잘 이해가 안 가신다던가 뭐 그럴 경우에는 한 번씩 더 돌려보시면서 이거를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색상 이론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